네, 안녕하세요. 천이사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종목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오늘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이가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떴죠. 삼성전자라고 했을 때 거의 뭐 이제 사상 최대 막 영업이익 57조, 매출 막 133조 이런 식으로 뜨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1분기 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진행이 됐을 때 26년도 1년치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분명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일단은 얘네가 이제 뭐 정기 실적 자체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쵸? 이제 20조에서 2배가 아니라 거의 57조까지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이거는 매출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고, 일단은 이렇게 따지고 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그런 거야. 아니, 영업이익이 무려 57조나 나왔는데, 이거는 주가가 최소 10% 이상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윗꼬리가 달리면서 오늘 빠지는 거지? 지금 이거 재료 소멸이라고 차익 실현인 거야? 이러한 의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일단은 이거에 관련된 공시가 언제 나왔죠? 이 서프라이즈가 언제 나왔죠? 체크해봤을 때 오늘 날짜 4월 7일자 아침 7시 39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침 7시 39분이면 우리가 넥스트 장 같은 경우는 8시부터 이제 열리잖아요. 그렇죠? KRS가 9시에 열리고 그러면 8시부터 주가는 바로 올라갔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으로 바로 주가를 띄우고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지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이냐? 오늘 바로 어떻게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렇죠? 고가가 6%고 종가가 2%, 한마디로 윗꼬리가 4%인데 문제는 여기서 뭐야? 거래량이 꽤 많이 터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구간에서도 뭐야?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고 이러한 구간 같은 경우도 주가가 흔들린 구간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뭐 음봉 몸통이 좀 기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삼성전자에 관련해서 오늘 뭐야? 생각보다 매도세가 꽤 많이 나왔다. 그렇죠? 한마디로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 나온 건데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 구간에서 같이 매도를 때려야 될까 말까 우리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구간에서 왜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왔고 왜 이렇게 매도가 나왔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간단하죠. 그렇죠? 오늘 증시가 오르고 있어요? 빠지고 있어요? 오늘 증시는 하락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럼 이럴 수 있죠. 아니 코스피는 지금 약간 상승 중인데 왜 이게 하락인가요? 지금 시장에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약상승입니다. 그렇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빠지고 있고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나마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온 이유가 간단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한 거 큰 거 두 개가 그냥 뭐야 상승으로 꽂히니까 이거는 상승이 나온 거고 대부분의 다른 코스피 관련주들은 뭡니까? 거의 대부분 하락입니다. 그쵸?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코스피 등락, 상승이 270개, 하락이 거의 600개 가까이 돼요. 그쵸?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이 524개, 하락이 거의 1125개가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야? 상승보다 뭐야? 하락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야? 그러한 종목들 두 개가 올라가면 그냥 이게 코스피로 같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고 다른 종목들 코스피가 다 오르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만약에 급락이 나와. 그쵸? 그러면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뭡니까? 하락이 나옵니다. 그쵸? 그게 뭐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위력이에요. 한마디로 지수를 끌고 내리고 이거를 역할을 똑똑히 하는 거죠. 반도체의 대장주로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또 체크해 볼 만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왜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위로 슈팅이 나올 때 차익 실현이 나오냐? 간단해. 그 이유는 뭡니까? 트럼프의 대규모 공격. 그렇죠? 계속 얘기했던 마지막 시한이 언제예요? 한국 시간으로 바로 8일입니다. 그렇죠? 4월 8일 오전 9시예요. 한마디로 내일 한국 시간으로 장이 시작되자마자 그냥 뭡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미국이 만약에 대규모 폭격을 때려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뭐야? 급락이 나올 거를 굉장히 걱정하는 거. 거기에 관련된 공포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일부시 파는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팔아야 될지 말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약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트럼프가 미국 폭격을 할 거 지금 이렇게 이슈가 나오는 걸 봐서 거의 기정사실이 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어느 정도 종전이 될 것 같다, 휴전이 될 것 같다 그런 분위기가
있는 상태에서 내일 대규모 폭격을 때려. 그러면 급락이 나오겠지. 근데 시장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아, 이거 휴전 안 되겠구나. 아, 종전 당장 안 되겠구나. 그러한 스탠스로 가고 있어요. 그쵸?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냐?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 나오죠. 그쵸? 이제 영국 시간으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그러한 내용들인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란 철도막 전체 위협을 하고 있다. 그쵸?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를 보면은 당장에 뭐야? 휴전 같은 경우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쵸?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과 이란에 관련된 협상이 결련될 거라고 거의 외신 보도가 다수 확인이 되면서 거의 타결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관련해서 이란이 요구하는 건 하나죠.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도 하나고,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는 당장에 이란의 핵무기 이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중요한 게 호르무즈에 관련된 개방권이거든. 그렇죠? 근데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했어. 뭐야? 미국 너네들이 우리한테 전쟁에 관련해서 우리가 피해본 거 거기에 관련된 보상금을 지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무조건 통행료로 걷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대규모 폭격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높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뭐야? 크게 안 떨어지고 있는 거고, 환율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크게 안 빠지고 있는 거고, 최근에 이렇게 고점을 찍고 빠진다고 하지만 1,505원이면 아직 환율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1,480원 밑으로 일단 내려와야 됩니다. 그 위로는 뭐야? 환율이 계속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들로 일단 매도를 할 사람들이 매도를 한 거 아니냐, 그러한 생각들이 조금 듭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에 관련해서 비중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 그렇죠? 비중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일 이렇게 폭격이 되고 미국과 이란에 관련된 전쟁이 굉장히 길어질까 봐 겁이 나. 그럼 뭡니까? 전량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절반 정도만 매도를 하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고, 남은 절반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지면 아래에서 절반 매도했던 거 다시 재매수를 때리는 거고, 이러한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절반 매도 했던 거, 그리고 절반 남은 거를 뭐야? 그냥 계속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거고, 그러한 전략이 사실상 굉장히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삼성전자를 단기로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에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한번 더 얘기해서 20만 원 찍었다가 무슨 17만 원, 16만까지 내려왔다가 또 20만 원까지 찍었다가 또 10억까지 내렸다가, 나는 여기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거든. 왜? 삼성전자는 어차피 그냥 올해 하반기까지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이 종목을 30만 원까지는 찍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절반 매도도 사실 권하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시장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면 힘들어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근데 성향이 나 같은 스타일이야. 그렇죠? 만약에 이 삼성전자 자체를 나는 이거 크게 스트레스 안 받아. 나는 그냥 어차피 당장 팔 생각이 없어. 나는 이걸 그냥 어차피 최소 내가 원하는 목표가까지 그래도 반도체가 계속 수요가 좋다고 하니까 이러한 수요가 꺾을 때까지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주가가 정말 고점을 찍었을 때, 고평가라는 구간이 왔을 때 그때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뭡니까? 매도를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절반 매도에 관련된 전자의 성향보다는 저는 사실 후자의 성향이 강해요. 그렇죠? 물론 저도 이 코스닥에 관련된 종목들 혹은 테마에 관련된 종목들 거의 대부분의 전략 매도 때렸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휴림로봇, 그리고 현대무베스, 그리고 유진로봇, 이러한 종목들 바닥권에서 미친 듯이 급등할 때 이러한 종목들을 대부분 2월달 오기 1월달 전에 전략 매도를 다 때렸습니다. 왜? 이러한 종목들은 매도를 때려야 되는 게 맞아요. 왜? 테마로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되게 놀라운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어떻게 놀라운 상황이냐면, 지금 이 삼성전자가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 D램에서만 지금 41조 이상의 영업 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HBM에 관련된 수주를 거의 대부분 최근에 땡기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까지 반영이 됐을 때 실적이 얼마큼 폭발적으로 나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D램 같은 경우도 이렇게까지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가 된 게 전 분기 대비해서 90% 이상 상승한 게 컸는데, 문제는 지금 1분기가 아니라 2분기, 지금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는 시즌이잖아. 이 2분기 같은 경우도 추가로 여기서 60%가 더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이
예상이 돼요. 한마디로 D램의 가격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지. 그쵸? 이러한 가격들이 올라가는 건 뭡니까? 이러한 가격들에 관련해서 수출하는 기업들은 뭐야? 돈방석에 앉아요. 그쵸?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2분기를 넘어서 올해 4분기까지 가자고 했을 때 올해 총 D램 가격은 전년도 대비해서 250%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이 상태에서 뭐야? HBM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상 뭐야? 이제 시작 단계라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상태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 TSMC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한마디로 얘기해서 TSMC 하면 우리가 파운드리잖아요. 그쵸?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번에 28년도 거까지 주문 물량을 뭐야? 모두 채웠어요. 벌써 완판이 됐어요. 그쵸?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갑자기 무슨 막 공장을 지어. 그쵸? 공장이 금나라 뚝딱도 아니고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거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뭡니까? 더 이상 주문 예약을 못 받아요. 그럼 거기에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2나노 선택 공정 수행할 수 있는 파운드리 업체가 두 군데입니다. TSMC와 삼성전자. 그리고 TSMC에서 완판이 됐어. 그럼 여기서 뭐야? 공급이 문이 닫혔어. 근데 여전히 수요는 커. 그러면 이러한 수요들이 삼성전자로 몰릴 수가 있다는 거죠. 대박이 날 수가 있어요, 진짜.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사이클이에요? 미드 사이클이에요, 미드 사이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뭐야? 이제 반환 중간이라는 거야. 그럼 이러한 구간에서 아직 뭐야? 성장하는 구간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반도체에 관련된 슈퍼 사이클이 뭐야? 완전히 고점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약 절반 정도 왔다라는 거야. 그쵸? 그럼 그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뒤에 후반기를 갔을 때 거기에 관련된 판가 상승 구간, 그 이후에 물량 확대 구간이 주목 발현될 때 그때 이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야? 더 갈 때가 많다는 거야. 근데 특히나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냉정하게 수치로 따져보자는 거야, 수치로. 그쵸? 어떤 수치로 따져보냐면 지금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이게 지금 언제예요? 26년도 1월 28일이요. 언제야? 4분기야. 얘 4분기의 영업이익이 얼마였어요? 영업이익 19조였어요. 19조. 그쵸? 매출액이 얼마였어요? 이거 32조였습니다. 그쵸? 그러면 SK 하이닉스 1월 28일 때 그때 주가가 얼마였었어요? 거의 1월 말이었죠. 얼마? 이거 삼성전자고. 자, 잠깐만. SK 하이닉스 딱 쳐보면 1월 말에 얘 주가가 지금 얼마야? 70에서 80만 원대였습니다. 그쵸? 이 영업이익에서. 그쵸?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게 지금 26년도 3월 17일 거 한마디로 21년도 총 이 사업 보고서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도 영업이익이 지금 얼마예요? 이 착해봤을 때 47조예요. 그쵸? 매출액 같은 경우가 지금 뭐야? 97조입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42조입니다. 이게 SK 하이닉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 이 수입 그 사업 보고서 똑같이 체크해봤을 때 영업이익이 뭐야? 43조예요. 당기순이익이 45조예요. 매출액이 지금 뭐야? 333조입니다. 이 뭔지 알겠어요? 그쵸?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나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뭐야?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30만 원에서도 팔지 않아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 그쵸? 근데 뭐 거기까지 가격이 안 갔으니까 제가 일단 30을 단기 목표가로 일단 보고 지금 들고 가고 있는 건데 저는 30 갔을 때도 매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왜? 30만 원 갔는데 그때도 여전히 반도체에 관련된 수요가 견고해. 여전히 반도체에 관련된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이야. 여전히 이 공급에 관련된 부분보다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아. 그럼 30만 원에서도 뭡니까? 목표가를 또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야?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 왜? 그 당시에 시장 상황, 그 당시에 반도체 업황에 관련된 상황, 그 당시에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야? 수요가 공급을 너무 앞지르고 있어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올해 거 완판이 아니라 계속 내년 거, 내후년 거 완판이 미리미리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 그냥 뭐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죠. 계속 이게 맞고 빠지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어요. 특히나 이번에 뭐 대규모 폭격이 뭐 그렇게까지 진행이 되면은 더 이상의 뭐 이제 종전이나 휴전은 없다고 봐야 되지. 호르무즈에 관련된 그거에 관련된 개방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절반 매도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약간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약간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여. 그쵸? 근데 만약에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거를 완전히 장기로 보고 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실적이 끝을 향해 달려갈 때까지 나는 주가를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한 주도 매도 안 하고 그냥 보유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쵸?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쵸? 여러분의 성향들이 맞고 빠지는 거에 스트레스를 겁나게 받는다. 그러면 절반 매도를 때리고 이 주가가 빠졌을 때 절반 매도한 거 재매수 다시 올라갔을 때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 나는 성향이 그냥 막 이거 뭐 매도했다가 막 매수했고 매도했다면서 이런 거 그냥 머리 아프고 귀찮고 나는 그냥 묻어서 가져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매도 없이 그냥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잘 본인들의 성향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응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약간 좀 단기적으로 그냥 뭐 수익을 절반 챙겼다가 다시 재매수를 원한다. 혹은 나는 그냥 계속 들고 가기를 원한다.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제가 매도에 관련된 그러한 사인들을 따로 잡아 드릴 거고 그런 거 없이 나는 그냥 계속 끌고 갈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반도체에 관련된 업황이 꺾일 때까지 정말 삼성전자가 적정에 관련된 이 목표가 한마디로 적정 주가에 관련된 그러한 이제 내용까지 이 주가가 완전히 올라갔을 때까지 그냥 계속 보유하는 쪽으로 관련된 브리핑을 드릴 겁니다. 그쵸?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 010-9574-1968 이쪽으로 이제 삼성전자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셔서 삼성전자에 관련된 그러한 대응들 꼭 다 받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편하게 요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제가 이거 5월 달에 이제 매수가 나갔죠. 그쵸? 이제 5월 29일 정도에 아마 이제 5만 원대에서 매수가 나갔는데 일단은 제가 항상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브리핑을 드려요. 그때 10만 원에서 11만 원대도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지 말아라. 그냥 들고 가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15만 원에서 주가가 미친 듯이 이렇게 빠졌을 때 거의 1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죠. 그때 같은 경우도 이거 20만 원 갈 거니까 그냥 이제 계속 들고 가라.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브리핑을 계속해 드립니다. 그러한 브리핑 같은 경우도 제가 단체 문자나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한 내용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영상으로도 가끔 말씀을 드리긴 해요. 그렇죠? 영상 같은 경우도 여기 체크해봤을 때 뭐 삼성전자 25년도 5월 29일 나오죠. 7분 54초 재생. 역사적인 찐 바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는 매도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추가 매수를 때려도 괜찮을 것 같고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를 때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흔들렸을 때 25년도 11월 달에 주가가 엄청 흔들렸거든요. 이러한 구간에서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막 그러면 많잖아. 나 삼성 10만 원에서 11만 원 매도했는데 더 가네. 겁나 짜증나네.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했었죠. 4분 22초 재생. 했을 때 이거 15만 원 그것도 낮아요. 이거는 최소 20만 원? 그 정도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20만 원 터치가 됐고 20만 원 터치가 됐을 때 여전히 반도체에 관련된 이 수요가 압도적이다 보니까 제가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 시장 상황 봐가면서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한 정말 중요한 산업에 관련된 그 업황에 관련된 그러한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내용들을 봐가면서 브리핑을 드리니까 관련된 대응들 꼭 다 받으시고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에 관련된 신규 매수 사전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 여기 체크해봤을 때 나오죠. 26년도 3월 3일 26년도 3월 3일이면 이 미국이 이란을 폭격을 때렸을 때 그 시장 날짜예요. 하고 3월 3일 날 삼성전자가 막 마이너스 15%까지 빠졌죠. 그 다음에 또 저가가 마이너스 7%까지 빠지고 이때 제가 얘기했었어요. 뭐 16만 원 5천 원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갈 거다. 7분 46초 재생. 많이 빌려봐야 17만 5천 원에서 16만 5천 원이요. 그죠? 그럼 이러한 구간에서 눌리고 또 이렇게 간다니까? 얘기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주가가 아무리 빠져도 16만 5천 원 밑으로 안 빠졌습니다. 여기 체크해봤을 때 저가 16만 7,300원. 여기 체크해봤을 때 저가 16만 5,700원. 그래갖고 제가 17만 원에서 16만 5천 원 오면은 매수를 때려라.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갖고 실제로 체결이 된 사람들은 아마 약수익권에 있을 건데 아직까지도 삼성전자를 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신규 매수를 개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릴 때 들어가야지 저점에서. 그렇죠? 그러한 자리도 필요하시면 제가 매수에 관련된 타점이 왔을 때 관련된 사인 관련된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관련된 부분들은 010-9574-1968 이쪽으로 삼성전자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셔서 삼성전자에 관련된 저점 매수 그리고 이제 고점 매도 타점들 꼭 다 받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편하게 요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진행했던 히든 종목 중 하나였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5만 원대 매수해서 현재 거의 20만 원까지 곱하기 거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을 건데 이러한 종목들은 계속 나와요. 그죠? 삼성전자가 진행을 한 적도 있고 그전에 제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때 옛날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두산 에너빌리티 다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고 거의 곱하기 5배에서 7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종목들도 나가고 있고 고러한 종목들을 제가 보통 한 달에 3개 전후를 또 똑같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고러한 부분들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똑같이 이 다음 히든 종목을 바닥권에서 크게 급등할 고러한 종목들을 보내드리니까 010-9574-1968 삼성전자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삼성전자에 관련된 매수매도 대응 플러스 다음 바닥권에서 크게 급등할 히든 종목들 꼭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그리고 26년도 대박칠 히든 종목 준비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들어갈 메인 히든 종목은 바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그렇죠? AI 수요가 이렇게 폭발이 되고 있고 뭐 HBM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관련된 메모리나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완판이 되면서 수요가 공급보다 굉장히 많이 앞서고 있는 이러한 와중에 반도체 관련주는 무조건 하나 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거고 문제는 뭐야? 그러한 코스피 종목 말고 코스닥 한마디로 얘기해서 플러스 막 5, 6%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막 미친 듯이 곱하기 막 5배가 곱하기 막 6배가 이러한 종목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집이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량 거래 들어오면서 급등, 대량 거래 들어오면서 급등 이러한 부분이 뭐야? 다 매집 과정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번 물량들 쫙 턴 다음에 또다시 같은 자리에서 대량 거래 동반되면서 매집.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아예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눌리고 있어요. 이 눌리는 구간에서 이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이제 이 위로는 저항 매물대가 없으니까. 그전에는 맞고 떨어졌던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뭐야? 완전히 그냥 돌파하고 이제 이 구간을 가지고 쏘는 자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매집이 되는 와중에 OBV, 거래 대금의 유입, 거래 대금의 이탈을 나타내는 고러한 지표인데 이 거래 대금 유입이 굉장히 가파르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나갔던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종목들 결과적으로 최종 매도 수익 본 거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종목이 바로 휴림 로봇이었습니다. 그렇죠? 휴림 로봇 같은 경우가 지금 딱 봤을 때 어때요? 똑같죠? 그렇죠?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체크해 보면 대량 거래를 동반된 매집, 대량 거래를 동반된 매집 이 상단 구간을 돌파하고 내려오면서 뭐야? 마지막 이 저항 매물대 맞고 떨어지는 자리를 뭐야? 누르고 나서 쏘는 자리죠.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종목을 체크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구간을 초록 색깔로 제가 표시해봤을 때 2,000원짜리가 얼마 됐어요? 결과적으로 여기 딱 26,000원 곱하기 10배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역시나 비슷한 종목 유진로봇이라는 종목 마찬가지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체크해봤을 때 여기 대량 거래를 동반한 매집, 대량 거래를 동반한 매집, 대량 거래를 동반한 매집 한번 쫙 털고 이 구간을 돌파하고 딱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구간 누르고 쏘는 흐름 가져갑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도 봐도 어땠어요? OBV가 뭐야? 계속 이렇게 올라가죠. 거래 대금의 유입들이. 이러한 종목들이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뭐야? 아니라 실제로 뭐야? 종목이 나갔던 종목들이에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휴림 로봇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아까 고루한 흐름들 보고 언제 25년도 제가 3월 5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 종목 무조건 지금 이렇게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뭐 지나간 차트라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상 인증이 있죠. 우리가 뭐 문자로 매수매도 나가 다 조작 가능하죠. 텔레그램 매수매도 나가 조작 가능하죠. 왜? 텔레그램이 내가 방장이면 그 부분들 다 수정하니까. 근데 우리가 영상 같은 경우는 뭐야?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종목 몇 월 며칠이죠? 25년도 3월 5일자죠. 10분 25초 재생. 이러한 구간에서 어느 정도 등락이 보인다. 그러면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또 때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얘기하죠. 갖고 25년도 3월 5일날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가 나갔습니다. 그쵸? 결과적으로 가격대가 얼마예요? 2,000원대요, 2,000원대. 그쵸?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몇 배가 갑니까? 이 보면은 26,000원까지 가요. 매수가 됐으면 매도가 나가야 되는데 여기 고점 지키고 세력들이 이탈하는 자리가 1월 23일입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매도 사인 드린 게 언제? 1월 23일이 아닌 하루 전 1월 22일입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26년도 1월 22일자 여기 보시면 여기 딱 3분 10초 재생 가격은 26,000원에서 얼마? 27,500원. 이 가격이 찍힌다. 이 가격 바운더리에 들어온다. 그때는 절반 매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전량 매도로 수익 한번
화끈하게 챙길게요.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뭐야? 고점을 지키기 하루 전에 말씀드려요. 26,000원 지키자마자 매도가 다해. 그럼 뭐야? 600원 더 올라가고 급락이 나오는 거야. 그 전에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야? 전부 다 전량 매도가 되겠죠. 이렇게 뭐야? 거의 10배의 수익률을 챙깁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아까 유진 로봇이라는 그러한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체크해봤을 때 제가 이 문자 나갔던 히든 종목 나갔던 게 딱 여기 날짜가 9월 22일이었어요. 그쵸? 이러한 자리가 보면은 얼마예요? 시가 12,200원, 종가 12,150원짜리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고점이 찍힌 날짜 여기 2월 10일 날 그리고 세력들이 빠져나간 날짜 여기 2월 11일 날 이 종목도 뭐야? 2월 10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에 46,000원에 매도를 때리라고. 그럼 결과적으로 12,000원짜리가 46,000원 됐으니까 이 종목도 뭐야? 곱하기 4배의 수익률 얻은 거죠. 한마디로 뭐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걸린 시간은 뭐야? 딱 5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도 여기 체크해봤을 때 매달 며칠이에요? 25년도 9월 21일자 2분 54초 재생. 이거 개같이 슈팅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박스권 내에서 유진 로봇은 매도를 할 자리 아니에요. 이 박스권 내에서 유진 로봇은 매수를 해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하죠. 9월 달에 진행을 하고 여기 날짜 26년도 2월 9일에 말씀을 드립니다. 16분 11초 재생. 44,000원에서 46,000원 이 가격 이하에서는 뭡니까? 매도하지 않습니다. 왜? 최소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는 올라가요. 얘기하죠. 이러한 부분들을 2월 9일 날 말씀을 드리는데 결과적으로 다음날 2월 10일 날 46,000원 찍히고 고가 48,800원 가고 다음날 추가적으로 더 급등 나올 것 같지만 급락이 나와요. 그렇죠? 똑같죠. 이러한 구간도 보면은 지금 뭐야? 윗꼬리가 거의 없어요. 완전한 장대 양봉입니다. 내일 또 급등할 것 같지만 뭐야? 이 자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휴릴 로봇 같은 경우도 제가 전날에 말씀드렸잖아. 이런 식으로 상한가 가고 나서 거래 정지일 때 1월 22일 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상한가 갔으니까 내일 또 급등할 것 같죠. 근데 뭡니까? 이 자리가 이제 매도를 해야 될 자리입니다. 실제로 뭐야? 다음날 차익 실현되면서 급락이 나와요. 매수뿐만이 아니라 매도까지도 정확하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종목을 제가 매수로 나갈 때 또 한 번에 그러한 고점 매도 사인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현 시점 기준입니다. 지금 여기서 날짜 보시면 26년도 기준이죠. 그렇죠? 26년도 기준으로 현 시점 물량 거의 다 외국인과 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개인 물량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왜? 개인 물량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그러지다 뭐야? 개인 물량 거의 다 털렸어요. 그렇죠? 개인들 물량 다 털고 그 물량을 뭐야?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서 올린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야? 품절주야. 발행 주짓수나 유통 물량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통 물량을 이 종목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야? 물량들은 이미 다 잠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6년도 기준 사업 보고서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배가 증가가 됐어요. 단기 순이익이 5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완전한 흑자 기업이에요. 그 말은 뭐야? 자금 조달 같은 유상 제작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종목이 좋고 아무리 재료가 좋고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올라가는 구간에 그냥 또 한 번 일반 유상자 때리면 뭐야? 주가는 나락으로 가요. 그렇죠? 이 종목은 뭐야?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최대 주주 지분율도 빵빵하고 유통 지수도 적당하고 실적도 굉장히 좋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불확실성 없이 이제 뭐야? 날아가는 힘만 남았습니다. 왜? 이전의 저항 매물대들을 완전히 다 소화하고 돌파하고 아예 내려오면서 이제 이전의 저항 매물대를 다지고 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 시점 10이나 BW 같은 뭐야? 사채 물량이 없어요. 항상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면은 뭐야? 무슨 막 추가 상단 나오면서 막 물량 매도 때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이 종목은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히든 종목으로 들어가기에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다. 그리고 뭐야? 아직 급등을 안 했다. 급등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종목이다. 이러한 종목들 히든 종목으로 꼭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010-9574-1968 010-9574-1968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러한 히든 종목, 메인 히든 종목 꼭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히든 종목들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려요. 보통 한 달에 3개 전후로 보내드리는데 항상 한 달에 3개 전후 중에서 뭐야? 메인 히든 종목이 항상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메인 히든
종목으로 반도체 관련주로서 이번 26년도를 그냥 계속 쭉 들고 갈 종목이니까 그냥 사놓고 박아놓으면 돼요. 나중에 계좌를 깠을 때 유진 로봇처럼 곱하기 4배의 수익률, 휴린 로봇처럼 곱하기 10배의 수익률, 그러한 배수의 수익률을 노리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010-9574-1968 이 종목 꼭 다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이 누르고 나서 매수가 되고 나서 이제 급등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딱 눌렸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010-9574-1968 히든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